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결혼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늦은 결혼과 고령 출산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아직 2017년 기준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2016년 기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0.1세이며 출산 연령은 32.4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2살 이상 높아졌습니다. 35세 이상인 고령 산모 비율은 2009년 최초로 15%를 돌파한 이후에 2016년 26.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죠. 산모 4명 중 1명은 35세 이상 여성인 셈인데요. 이 통계에서 놀라운 점은 불과 2년 전 조사에서 5명 중 1명이 35세 이상이었던 것이 2년 만에 4명 중 1명이 35세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결혼과 임신, 출산이 늦춰지고 있다는 얘기죠.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제산부인과 학회는 고령 출산의 기준을 초산 여부와 관계없이 35세로 보고 만 35세 이상의 임신 여성을 고령 임신부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생식 능력은 30세 이후에 서서히 감소하는데요. 35세 이후부터 난임, 불임, 기형아 확률,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임신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고 합니다. 고령 출산의 단점은 이토록 명확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추세를 감안한다면 고령 출산이 늘어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고령 출산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고령 출산의 장점도 엄연히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고령 출산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40대의 초산을 맞는 산모들도 꾸준히 늘고 있죠. 따라서 고령 출산의 위험성과 장점을 제대로 알고 또 고령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령 출산의 위험성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성은 연령이 높아지면 난자와 자궁의 능력이 떨어지는 동시에 엄마와 뱃속의 아기 모두에게 위험이 높은 임신, 출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유산할 확률이 높다. 35세에서 39세의 자연 유산의 확률은 20% 이상, 40세에서 44세 이상은 40%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체 임신의 10%에서 15%에 비하면 유산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의 트러블. 미숙아나 다운 증후군, 자폐아를 낳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엄마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기의 신체적 발달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의 트러블. 임신 전부터 자궁 근종 등의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나 임신 중에는 임신 고혈압 증후군이나 임신 당뇨병 등의 트러블이 일어나기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출산을 할 때도 분만 유발, 진통 촉진, 제왕절개 등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단 이런 트러블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고령 출산의 장점을 살펴볼까요? 고령 출산에는 위험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장점도 있습니다. 여유 있는 육아가 가능하다. 나이가 있는 엄마는 젊은 시절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여유 있는 환경에서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풍부한 인생 경험 때문에 온화한 육아를 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또 경제적인 여유도 생깁니다. 육아에는 체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나이 문제로 체력적인 면에서 자신이 없는 엄마는 베이비시터나 타가 등의 서포트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결혼하기까지의 사회생활 등으로 경제력이 갖춰진 경우에는 부족한 체력을 경제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겠죠. 여유를 갖고 육아할 수 있는 것은 엄마에게도 아기에게도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Q가 높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한 조사에서는 40세 이상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다치거나 병원에 가는 확률이 낮고 비만의 위험도 낮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하네요. 또 언어 능력이 좋고 IQ도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기와 산모의 유대감이 높다. 흔히 늦둥이라고 표현되는데요. 고령 출산으로 아기를 얻으면 아기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고 더 애틋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아기를 낳는 경우에 비해서 고령 출산은 아기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게 되고 유대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으니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고령 출산 제대로 알고 준비하기입니다. 첫째, 임신 전부터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진찰을 받아야 한다. 갑상선이나 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자궁의 건강 상태 등을 진찰하는 산전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임신 계획 단계부터 산부인과 진찰을 받으라고 권고하죠. 임신 1개월에서 7개월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산부인과에 방문해야 하고요. 임신 후기인 8개월, 9개월째에는 2주에 한 번, 마지막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는 게 좋습니다. 고령 임산부는 유산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규칙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영양소 섭취에 신경 써야 한다. 산모는 엽산 등 각종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야 합니다. 엽산 섭취는 임신하기 3개월 전부터 해야 합니다. 또 입덧 시기가 지난 임신 20주 이후부터는 철분제를 30mg씩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임신 중에 각종 필수 영양분이 부족하면 태아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니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임신 전후로 비만이 되면 임신 중독, 임신성 당뇨 등의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신성 당뇨는 3배 정도, 임신 중독 가능성은 1.2에서 1.3배 정도 증가하죠. 따라서 체중 관리에도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운동으로 신체 나이를 젊게 만들 필요도 있습니다. 난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죠. 일반적으로 산모는 임신 기간 동안 11kg에서 16kg 정도 체중이 늘게 되는데요. 만일 이보다 더 체중이 증가한다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임신 16주부터 38주 사이에는 운동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세요. 임신 후기인 39주에 접어들 때부터는 몸 상태를 봐가면서 컨디션을 조절하면 됩니다. 산후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는 임신 중에 적절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산부인과 학회의 권장사항입니다. 임신 중에도 운동을 습관화하면 출산 후에 불어난 체중을 원상복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고령 출산의 위험성과 장점, 그리고 고령 출산을 위한 준비 등을 살펴봤는데요.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도 40대 이상의 산모가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40대 이상의 산모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6년 전인 2012년에는 57세 산모가 남녀 쌍둥이를 낳은 기록도 있죠. 아마 국내 최고령 출산 기록일 겁니다. 고령 출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했고요.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등 불임 극복을 위한 의료기술도 발전해서 40대 이상의 임신 가능성도 더 높아졌습니다. 또 폐경 이후에도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지만 난자를 냉동 보관했다가 50대에 출산에 성공한 사례도 생기게 됐죠. 그러니 고령 출산을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준비와 대비를 잘하면 얼마든지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